이번 시간에는 미세혈관 합병증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만성 고혈당 상태에 반응해서 모세혈관과 세동맥의 혈관막이 두꺼워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꺼워지게 되면은 당뇨 망막병증, 또 신증 또는 신장병, 또 신경병증,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 24-38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임상 증상과 징후, 뇌졸중, 뇌신경장애, 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체위 저혈압, 고혈압,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콩팥병증, 그리고 위장 증상, 오심구토 변비가 생기죠. 신경성 방광, 자율신경병변이 와서 발기불능, 요로 생식계 감염, 여성한테는 이제 질염이 올 수가 있어요. 신경병증, 말초에 신경병증이 생기고 발이 감염이 되어서 궤양이나 어떤 갱그린, 괴저가 되면은 결국은 절단, 앰테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뇨병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눈의 합병증으로서 가장 흔한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라고 하고 만성적인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망막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고혈당이 그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죠. 망막의 모세혈관까지 손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망막의 허혈을 초래하여, 허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케미아, 빈혈이죠.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합병증이 되면서 성인 실명의 대표적인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20년 후에 1형 DM 환자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2형 당뇨병 환자는 60% 이상에서 망막병증이 발생합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비증식 당뇨 망막증. 그러니까 증식이 안 되면서 망막병증이 온다는 것, 망막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됩니다. 모세혈관벽에 발생하는 미세동맥류의 원인이 되는 망막 소혈관의 부분적 폐쇄가 나타나는 거죠. 미세동맥류의 벽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망막 부종과 망막 내 출혈이나 삼출물의 원인이 되는 모세혈관액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막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경한 수준에서 심한 수준까지 시력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또 황반이라고 해서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손상되면은 시력 손상은 걷잡을 수 없어져요. 증식 망막병증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응고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는 증식 당뇨병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가장 심각한 형태로 망막과 유리체가 관여합니다. 망막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신체 보상작용으로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을 형성을 하죠. 이 혈관 신생인데, 근데 이 새로운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에요. 굉장히 약하고 쉽게 출혈을 일으켜갖고 유리체가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결국 찢어지죠. 그래서 유리체 내에 출혈을 일으킴으로써 빛이 망막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까만 점 혹은 붉은 점이나 거미줄 같은 선을 보게 됩니다. 유리체가 수축되는 동안에 새 혈관이 망막을 잡아당기면 부분 혹은 완전한 망막 박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박리는 완전히 찢어지는 거죠. 만약에 황반이 침범이 되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증식 망막병증은 15년 이상 경과된 당뇨병 환자의 약 30%에서 볼 수가 있고, 이 경우에 광응고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25에서 50%의 시력이 소실됩니다. 망막 출혈이 유리체 안으로 진행이 되면 유리체 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약 50에서 65%에서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당뇨병 망막병증의 발생에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중요성이 확인이 되어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혈관의 내피 성장 인자의 활동을 막아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약물 주입으로 망막병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많이 효과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망막병증이 초기에는 시력장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DM 환자에게 망막병증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2형 당뇨 환자들은 당뇨병 진단 시점에서 안과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망막병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매년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고, 또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돼요. 이 고혈당 상태, 고혈압 상태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백내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가 시력이 흐려지거나 또 혹은 백내장 같은 문제가 잘 발생하는데,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혈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수정체 내에 수분이 축적이 돼요. 혈당에 의해서. 그러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시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이제 그 혈당이 잘 컨트롤되면 해소가 되기 때니까, 이럴 때 이제 내가 시력이 상실이 돼서 안경을 맞춰야 된다 할 때는 일단은 당뇨가 좀 조절이 되고 난 다음에 안경을 맞추세요 라고 환자를 지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백내장도 당뇨 환자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발생하면서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알부민의 뇨의 알부민하고 고혈압 부종,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신장 기능 부전을 페일리어죠.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네프로패시,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유전적 요인, 흡연, 만성 고혈당. 그러니까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이 필수적이죠. 또 신경병증으로 신경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뇨병 신경병증으로 신장질환 외에 네프로패시 외에 신경병증으로 신경성 방광이 생기면 배뇨곤란, 디스유리아가 생겨서 방광 안에 소변이 고이게 되고 요관 폐쇄로 세균 감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DM 환자는 신장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알부민뇨와 알부민 크레아티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또 이러한 네프로패시가 있을 때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효의 검출과 크레아틴인의 증가가 있으며, 혈전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증가가 있으며 단백뇨가 확인되면 그때 반드시 컬처를 해야 돼요. 소변 배양을 시행하여서 무증상의 요로 감염이 있는지를 사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요구가 됩니다. 혈전 크레아틴이 상승되는 말기 신기능 상실까지 진행이 되면 투석이 효과적이며 신장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당뇨병 신경병증. 앞에서는 이제 네프로패시, 그 다음에 다이아베틱 뉴로패시. 당뇨병의 가장 흔한 만성 합병증이에요. 당뇨 환자의 60에서 70%에서 이러한 뉴로패시를 보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 병태 이론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고혈당 상태가 되면은 신경세포인 슈반세포 내에 소르비톨과 프럭토즈, 과당이 축적이 되게 되어서 신경 전도를 감소시키고 수초 탈락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의 다이아베틱 뉴로패시가 바로 감각성 신경병증이 되는데, 하지의 방어적 감각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 다른 요인들이 상실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요인들이 부과되어서 하지의 절단을 초래하는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2형 당뇨 환자는 진단되는 시점에서 1형 당뇨 환자는 진단 5년 후에 스크리닝 검사를 시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의 위험인자, 혈관부전, 만성 고혈당, 고혈압, 흡연 및 고연령입니다. 당뇨병 신경병증은 말초신경병증, 자율신경병증, 뇌신경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초신경병증, 대칭 다발신경병증과 단일신경장애, 당뇨병 대퇴부 신경병증으로 나눠지는데, 대칭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면서 감각장애를 일단 동반하고 DM 발병 후 10년 정도 경과된 후에 발생합니다. 처음 증상이 발과 발가락에 나타나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는 듯 하다가 점차 심해지면서 하지의 통증으로 변하게 되죠.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대부분 피부 감각이 예민해져서 옷자락만 스쳐도 통증이 생긴다고 말하고 밤에 더욱 심해서 잠을 못 자게 되죠. 증상은 점차 위로 올라가 손가락에 나타나고 상행성으로 이제 침범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대칭성 다발성 신경병증은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통증이 호전이 되지만 근육의 위축이 생기면서 점차 피부에 감각마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끼면 어떻게든지 중재를 하잖아요. 문제는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상처를 인식할 수가 없어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동맥경화증은 하지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켜서 intermittent claudication, 간헐적 파행, 냉기, 감각 이상, 감염, 상처 치유, 지연, 궤양 및 괴사가 하지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이 당뇨병 신경병증, 신경손상으로 인한 발의 궤양이 온 그러한 상황이죠. 당뇨병 환자가 발의 괴사가 나타나는 정도는 일반 사람보다 한 5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 교육 시 발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일 신경장애. 한 개의 신경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뇌신경 3, 4, 6번에 잘 발생하고 안구운동의 기능이 손상이 됩니다. 당뇨병, 대퇴부 신경병증. 대퇴부 앞쪽과 종아리 안쪽의 운동과 감각결손을 동반을 하죠. 손의 통증과 허약감을 동반하는 수근관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을 초래하는 손목 정중신경의 압박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병증. 인체의 모든 자율신경을 침범하여서 거의 모든 신체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데 순환기 증상으로 체위성 혹은 기립성 저혈압과 싱콥, 실신이 나타나죠. 위장 증상으로는 위가 무력해지고 위 확장되면서 오심구토, 위 식도 역류, 지속적인 포만감, 또 설사가 나타나고 비뇨기계 증상은 방광 내벽의 감각이 소실됨에 따라서 소변이 마려운 게 쉽지가 않아지고 또 디스유리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정체가 되죠?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합니다. 성기능으로 남성 환자에게서는 발기부전이 흔하고 이 발기부전이 자율신경부전의 첫 징후가 돼요. 여성 환자에게서는 성욕 감소가 나타납니다. 통증이 없는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우렬성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운동 시 정상적인 반응인 심박동의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손상된 환자는 저혈당이 될 때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어려워요. 교육 시에 이러한 점을 잘 가르쳐 줘야겠죠. 그 다음 감염증. 당뇨 환자는 여러 종류의 감염에 일단 취약해요. 그래서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지죠. 혈액순환의 장애로 산소나 영양소, 백혈구, 항체가 손상된 부위로 충분히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 부위의 상처 치유가 느리게 됩니다. 감염은 인슐린의 요구를 증가시켜서 케톤산층을 초래하기 쉽고 목이나 겨드랑이, 서해부 등의 피부에 국소적인 감염이 오기 쉽습니다. 또한 비만 여성은 유방 아래의 감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렴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당뇨병 족부 합병증. 이 당뇨병 족부 합병증의 발생은 손상, 심각한 감염의 위험성에 놓여 있는 환자에게서 미세혈관과 대혈관 질환의 조합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발의 컴플리케이션은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좋아지거나 막혀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고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피부의 감각을 저하시켜 손상에 취약해져서 감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DM 환자 발에 작은 상처가 생길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세균이 침입하면 급속히 퍼져나가서 발가락이 썩어가는 갱그린, 궤저가 발생합니다. 당뇨병 족부 궤저는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세균 감염이 점차 진행하여서 발목이나 무릎을 앰테이션,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병 진단 10년 이상이면서 혈당 조절이 불량하거나 심혈관 망막 혹은 신장병성 합병증을 가진 남성에서의 하체 절단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비외상 다리 절단의 50%는 당뇨병이 원인이 되고 그 반수 정도는 적절한 치료로 절단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궤저 부위에 놔두면은 혈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조직이 재생된다. 그러면서 이걸로 그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진찰 시에 어디를 자세히 관찰해야 할까요? 발이에요. 그래서 발의 등, 발목, 그리고 무릎 뒤,
맥박이 잘 촉지되는지 일단 먼저 조사하고 맥박이 잘 만져지지 않으면 병변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발이 변형되고 피부가 변화된 상태에서 걸어 다닐 때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부하되면 피부 궤양은 더욱 심해집니다. 발에 생긴 피부 궤양이 심한 통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골수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당뇨병이 진단됐다. 그러면 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심각한 합병증의 진행을 예방해야 됩니다.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의 증상과 징후, 혈관계, 차가운 발, 휴식 시에 통증을 느껴요. 말초 맥박 소실, 발 올릴 때 피부가 굉장히 창백해진다는 것. 신경계, 저림감 및 통증, 근육 위축, 발한 감소. 징후는 촉각, 진동 감각, 소실 또는 감각 과잉, 무릎 힘줄, 반사 소실. 근골격계, 발 모양 변형, 피부 상처, 궤양. 근골격계의 징후는 관절 변화, 피부 건조, 반복 감염이에요. 자, 피부계 증상, 피부 색조 변화, 창백하고 발적, 피부 건조, 각질층 증가, 피부 감염. 징후는 각질화, 피부 궤양, 채모 감소, 손톱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 관리에 대한 환자 교육,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발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면 안 돼요.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는 꼭 끼는 신발이나 양말을 신지 않도록 하고, 앞이 막히고 낮은 굽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시력이 나쁜 상태에서 발톱을 깎다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발톱은 직선으로 자릅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발에 생긴 작은 상처나 무좀은 즉시 자극성 없는 소독액으로 닦고 소독액으로 닦아요. 필요한 항생제 복용해야 되죠. 요오드액이나 머큐롬 같은 색깔이 있는 소독약은 피해야 합니다. 발에 감염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 꼭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성 족부 궤적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이 까만 게 갱그린이죠. 40세 이후 10년 이상 병력, 발병변, 흡연, 말초 맥박, 촉지 저하, 피부 궤양 병력이 있으면 발합병증이 이게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모세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피부 병변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자, 간호를 보면 결국은 당뇨는 완벽한 치료는 없다고 했죠. 컨트롤을 하고 합병증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 환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굉장히 개별적이고 복합적이고 여러 신체 기관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간호 과정을 할 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당뇨병에 합병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혹은 합병증이 급성 혹은 만성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족과 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우울, 불안, 섭식 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 그리고 자가관리 능력의 감소와 심한 무력감을 가져오면서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간호진단, 자, 감염 위험성, 고혈당,
백혈구 기능이 감소되면서 말초병성, 말초혈관병증이 발생할 수 있죠. 불안정한 혈당 수치 위험성, 치료 지시 불이행, non-compliance, 말 안 듣는 사람 참 많아요. 혈당이 높은데 콜라를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적절한 혈당 관리, 피로, 포도당 이용이 저하가 되니까 이제 피로가 오는 거죠. 활동 지속성 장애로 인한 허약감, 손상 위험성, 당뇨병성 말초 혈관변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손상 위험성, 전해질 불균형도 있죠. 고삼투성 이뇨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 위험성이 있습니다. 체액 부족 위험성, 고삼투성 이뇨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 체액 부족, 비효율적 말초 조직 관리 위험성, 심혈관 호흡기계 반응, 당뇨병성 혈관 병증으로 인해서 이런 조직에, 이런 기관에 관류, 퍼퓨전이 안 되는 비효율적, ineffective perfusion. 그러니까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 반드시 발생한다기보다도 어떤 risk of problem, 이런 건 뭐예요? 잘 관리되지 않으면은 어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성기능 장애, 이거는 이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지식 부족, 모르죠. 인슐린 자가 투여, 혈당, 자기의 셀프 모니터링, 혈당 모니터링, 식이요법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해야 돼요. 운동요법의 자가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질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다면 간호 목표는 당뇨병 자가 관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저혈당이나 고혈당과 같은 급성 합병증을 예방하고 혈당 수준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고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변화된 삶의 양식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